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짱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이탈리아의 탐사 기자와 다큐멘터리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에 편견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국으로 향하는데 한국 도착 후 가는 곳마다 깨지는 편견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번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테데우 로마노예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탐사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 이야기 속 진실을 찾아내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은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고 엄격한 규칙과 불친절한 대우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없고 조금 걱정도 되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곳일까요? 아니면 그냥 소문일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밖에 없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짐을 챙기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이자 동료인 알렉산드로도 저와 함께 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은 뛰어난 다큐멘터리 감독이세요. 언제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니세요. 저희 둘 다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지만 직접 가서 그 나라가 어떤지 어떤 모습인지 확실하게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뉴스로 들은 이야기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출발하는 날 제 심장은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으로 두근거렸어요.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한국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방문할 모든 장소를 상상했어요. 여행 잡지 속 사진들은 분주한 거리, 아름다운 궁궐,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들을 보여주었어요. 어쩌면 이런 이미지들이 제가 들은 이야기와는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외국인에게 혹독한 대우를 한다는 이야기가 진실일지 아니면 미디어에 의해 과장된 것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비행기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도시의 생명소리가 들렸고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으로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모험을 상상했어요. 저는 알렉산드로 감독님께 우리가 정말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감독님께서 웃으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한국의 한 면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새로운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한층 더 용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밝았어요. 여러 언어로 된 간판들을 보면서 여행객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항 직원분들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시고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주셔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한국이 제가 들은 것만큼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와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몇몇 다른 여행객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떤 분은 한국은 매우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요. 사람들도 공손하고 도움이 많이 돼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음식과 현대 기술을 즐겼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마침내 저희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세계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모험이 무엇일지 상상했어요. 저는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 제 눈으로 진실을 확인할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모든 의심을 뒤로한 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새로운 발견과 배움으로 가득 찬 시작을 상상하며 이 여행이 도전과 놀라움 그리고 경이로운 순간들로 가득할 것임을 확신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께서 바쁘게 카메라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건 정말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정말 제가 듣던 그곳인지 아니면 숨겨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곳인지를 알아볼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제 자신과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순간을 기다렸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비행기가 하강할 때 저는 창밖을 들여다보며 햇살 아래 반짝이는 도시를 보았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하고 아래 거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감정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때 제 심장은 마구 빠르게 뛰었어요. 이곳은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곳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깨끗하고 밝은 공항 환경에 바로 감탄했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넓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심지어 이탈리아어로 된 간판들을 보면서 저는 한결 편안해졌어요. 많은 도움을 주시는 직원분들이 모두 미소 지으며 여행객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느낌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신속하게 체크인 절차를 마쳤어요. 긴 줄과 지연에 대한 걱정을 많이 들었지만 모든 것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었어요. 직원분들의 설명을 차분히 듣고 수화물을 찾으며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모든 과정이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넓은 공항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깨끗하게 빛나는 바닥과 큰 창문으로 자연 채광이 가득 들어왔어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공항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때 알렉산드로 감독님께서 테데우 씨, 여기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미소가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전에 들었던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주변의 친절함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이 예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수화물을 찾은 후 저희는 공항 출구로 나갔어요. 밖에 나가니 날씨는 청명하고 상쾌했어요.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고 바닷내음이 살짝 풍기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어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희는 서울에 있는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께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영어를 천천히 사용하시며 몇 마디 이탈리아어도 시도해 주셔서 저희 둘 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간단한 인사가 첫인상을 바꾸기에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큰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전통적인 건물 옆에 서 있는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분주한 거리, 다채로운 광고판, 그리고 가족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작은 공원까지 보였어요. 저는 기사님께 몇몇 건물에 대해 물어보았고 기사님께서는 기쁘게 지역의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친절한 태도 덕분에 택시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좋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그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지만 활짝 핀 꽃들과 따뜻한 안내판이 있어 정말 환영받는 느낌을 주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향하면서 저는 새로운 순간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모든 순간이 새로웠고 제가 예전에 의심했던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배우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 주변 동네를 한적하게 산책했어요. 거리들은 깨끗했고 지역 사람들은 바쁘면서도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작은 가게들에서는 밝은 불빛과 따뜻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 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한적한 카페에서 몇몇 현지 여행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께서는 자신의 일상,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목소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들으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분명 이곳 사람들은 차갑거나 불친절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방문객들과 기쁜 마음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계셨어요. 첫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마치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때로는 직접 경험해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요. 효율적인 공항, 친절한 택시기사님,
그리고 깨끗하고 밝은 도시가 제 마음을 점점 열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고 앞으로 이 멋진 나라에서 배울 것들이 많으리라 믿었어요. 오늘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호텔 근처의 작고 아늑한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분주한 서울 거리를 하루 종일 구경한 후 저희는 조용히 커피 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저는 현지 간식도 맛보고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해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담소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갓 구워진 빵과 커피 원두의 따뜻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벽에는 소박한 그림들과 동네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부드럽고 친근한 목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 아늑한 카페에서 아주 편안함을 느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창가 쪽에 조용한 테이블을 잡고 바깥거리를 바라보며 음료를 즐기기로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생각에 잠긴 사이 급하게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제 소중한 작업용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비웠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제 카메라는 여기 안전할 거예요.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왔을 때 제 심장이 갑자기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카메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 테이블과 의자 주변을 살펴보며 눈치를 챘어요. 누군가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저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제 카메라는 제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단순한 업무 도구가 아니라 여러 여행의 추억이 담긴 제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께서 제 불안한 모습을 보시고 바로 다가오셨어요. 테데우 씨, 무슨 일이세요? 라고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제 카메라가 없어진 사실을 설명하며 매우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카페 직원분께서 카메라를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기로 했어요. 친절한 웨이터 분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웨이터 분께서는 카운터로 가신 후 카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몇 분 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오셨어요. 손님 한 분께서 테이블에서 카메라를 발견하시고 안전하게 보관해 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엄청난 안도감에 휩싸였어요. 낯선 분께서 제 소중한 물건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켜주셨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제 마음이 다시 가벼워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웨이터 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께서도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따뜻함을 더해 주셨어요. 저는 카메라를 돌려주신 그분께 다가가 부드러운 미소로 제 카메라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많이 걱정했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께서는 제게도 소중한 추억과 일이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한국이 불친절한 곳이라는 처음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다시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카메라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노트북에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낯선 분의 정직하고 따뜻한 행동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 작은 배려가 때때로 가장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준다는 강력한 교훈을 주었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 긴장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면 가장 작은 행동에서도 친절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사건 이후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는 겪은 모든 어려움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항상 도움을 주실 친절한 분들이 계셨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집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전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대신 이곳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직하며 항상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카페를 떠날 때 저는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긴 것을 느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께서 격려의 끄덕임을 보내주셨고, 저는 이번 모험이 기복이 있더라도 모든 순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가진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계속해서 탐험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카메라를 다시 손에 쥔 채 저는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안고 밝은 서울의 거리를 걸어 나갔어요. 이 모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놀라운 친절한 순간들을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오늘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고 나서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아침 일찍 간단한 계획을 세우고 유명한 궁궐을 방문한 후 전통 마을을 걸어보고 예술과 역사가 가득한 활기찬 거리를 즐기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에 다가서자 저는 큰 건물들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궁궐의 문은 엄청나게 크고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궁궐의 넓은 부지와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과 푸른 나무들이 가득했고 가까운 연못에서는 잔잔한 물소리가 들렸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지금을 즐겼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넓게 펼쳐진 경치를 담으려 했지만 무엇보다 이곳이 주는 평화롭고 장엄한 느낌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어요. 궁궐 내부에서는 이곳이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곳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한 분께서 친절하게도 이곳이 옛 한국 왕국의 심장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왕과 왕비, 그리고 용감한 전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시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지 상상했어요. 궁궐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옛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듯 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감탄했어요. 그 다음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어요. 궁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마을이었어요. 화려한 궁궐과 달리 북촌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한옥이라고 불리는 전통 가옥들이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목재로 지어진 집들과 곡선형 지붕이 인상적이었고 그중 다수는 지금도 가정이나 작은 상점으로 사용되고 계셨어요. 저는 마을을 걸으며 각 건물의 섬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저는 마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함께 북촌을 거닐다가 몇몇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들께서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작은 찻집에서 전통차 한 잔을 대접해 주셨어요. 저는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따뜻함을 느끼며 그분들께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가족 전통, 지역 축제, 그리고 자부심에 찬 문화유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저는 그분들의 진솔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에 깊이 감동했어요. 하루의 마지막 목적지는 인사동이었어요. 인사동은 예술과 공예로 유명한 분주한 거리였어요. 거리는 활기로 넘쳤고 작은 상점들 위에 다채로운 간판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제 도자기 서예, 그리고 독특한 기념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거리 공연자들이 전통음악을 연주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웃음소리, 음악소리, 그리고 활기찬 대화가 어우러져 거리 전체에 기쁨과 창의력이 가득했어요. 인사동에서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맛있는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았어요. 맛있는 떡, 달콤한 전, 그리고 바삭하고 매콤한 특별 간식을 함께 나누셨어요. 저희에게는 모든 음식이 새로운 모험이었고 한 입 한 입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맛을 음미하며 저는 친절한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가게 주인께서는 각 음식마다의 역사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음식도 마치 예술과 전통처럼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조화임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내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동을 느끼셨어요. 저는 한국의 한쪽 면을 발견한 느낌이 들었어요. 웅장한 궁궐, 조용한 마을, 그리고 활기찬 거리는 모두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품은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경이로움을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에 깊이 감사드렸어요.
여행의 모든 순간이 저를 사람들과 문화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어요. 오늘은 제 여행 중 가장 신나는 경험 하나였어요. 역사적인 장소와 활기찬 거리를 탐험한 후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 방송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김재민 국장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집에서 들은 이야기들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김재민 국장님과 대화하면 그 답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방송국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입구는 현대적이었고 큰 유리문을 통해 많은 자연광이 들어왔어요. 로비는 넓고 여러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포스터와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접수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친절한 직원분께서 저희를 대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대기실에서 다른 방문객들을 둘러보며 저는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을 보았어요. 방은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 집에서 들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이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잠시 후 김재민 국장님께서 오셨어요. 국장님은 중년의 분으로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국장님께서는 분명하고 부드러운 영어로 인사해 주시며 몇 마디 따뜻한 한국어도 사용해 주셨어요. 저희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자 저는 바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김재민 국장님께서는 저희를 사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은 최신 기술이 가득하고 여러 대의 큰 스크린에서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기자들과 앵커들을 보며 저는 뉴스 제작 현장의 열정과 협동심에 감탄했어요. 사무실은 여유롭고도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모두가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자리에 앉아 김재민 국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해 물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한국에 대해 의심이 많았지만 직접 경험하면서 친절과 정직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어요. 국장님께서는 저희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시며 때로는 뉴스가 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 일상은 훨씬 따뜻하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 나라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드라마틱한 순간만 기억되기 쉬워요.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자 제 마음은 깊이 울렸어요. 대화 중에 국장님께서는 뉴스 촬영의 비하인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기자들이 생방송을 준비하는 모습, 앵커들이 대본을 연습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국장님께서는 뉴스와 일상의 따뜻한 이야기를 균형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시청자들이 한국의 여러 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국장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왜 집에서 들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로만 집중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김재민 국장님께서는 모든 나라에는 문제점이 있지만 사람들은 보통 자극적인 사건만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답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제 의심들이 단 몇 개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대화는 약 1시간 정도 이어졌어요. 저는 메모도 열심히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질문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이번 만남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히 유명한 곳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헤어지기 전 김재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한국의 진실된 모습을 세상에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심 어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이 저에게 큰 희망과 앞으로의 모험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셨어요. 방송국을 나서면서 지식뿐만 아니라 이 멋진 나라에 대한 깊은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 만남을 통해 뉴스와 이야기들이 표면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은 한국에 대한 더 나은, 더 정직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국의 따뜻함, 노력, 그리고 밝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긴 하루 동안 여러 모험을 겪은 후 조용한 거리를 걸으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서서히 제 마음을 열어주었음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아침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서울의 분주한 동네에서 산책하기로 했어요. 거리에서는 거리 공연자들의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고 갓 조리된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저는 여기저기서 밝은 색상의 간판, 아름다운 벽화, 그리고 활기찬 주민들의 옷차림을 보았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저희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때 의심했던 이곳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걸으면서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들, 제 언어로 이야기하려 애쓰신 친절한 택시 기사님, 그리고 카페에서 잃어버린 제 카메라를 돌려주신 그 친절한 고객님께서 보여주신 배려, 그리고 김재민 국장님과의 만남도 기억났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제가 집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대신 저는 여기에서 많은 친절과 정직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 한복판마다 새로운 희망과 시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어느 한 모퉁이에서는 작은 공원에 들렀어요. 그 공원은 조용했고 가족들이 함께 놀며 웃고 신선한 공기를 즐기고 계셨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공을 쫓는 모습과 큰 나무 아래서 즐겁게 대화하시는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시원한 공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바로 이런 소소한 기쁨이 부정적인 보도 속에서 놓치고 있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낯선 분들의 친절함, 옛것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축물의 아름다움, 그리고 매 순간마다 느껴지는 새로움의 설렘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펜이 빠르게 움직이며 밝은 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들을 기록하자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소중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심지어 카메라를 잃어버린 어려운 순간조차도 주변 분들의 친절 덕분에 희망과 이해의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저는 지역 재래시장을 방문하셨어요. 시장은 과일, 채소, 그리고 수공예품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어요. 흥정 소리와 함께 즐겁게 인사하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저는 한 상점에서 갓 만든 김치를 판매하시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시고 어머니께 배운 김치 담그는 이야기를 친절하게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제 마음을 감동시켰고 저는 한국의 전통과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깊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거리는 부드럽고 은은한 불빛으로 밝혀졌어요.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며 오늘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알렉산드로 감독님과 함께 우리의 여정과 변화된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감독님께서 테데우씨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직접 보고 느끼니 진실이 보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도 미소 지으며 동의했어요. 아직 볼 것도 배울 것도 나눌 친절도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모든 곳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엄격한 규칙과 차가운 보도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생기 넘치고 따뜻한 인간미가 가득한 곳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한국이 단순히 부정적인 이야기로만 알려진 나라가 아니라
생동감 있고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나라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직접 경험해 보아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모든 곳에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 사람의 따뜻한 미소나 작은 도움의 손길이 그 진실을 일깨워줄 수 있음을 느꼈어요. 오늘 밤 저는 행복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내일 이 놀라운 나라에서 또 다른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일상처럼 지내고 있는 현재가 누군가에겐 큰 감동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